중국이 최근 금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움직임이 단순한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People's Bank of China의 금 보유량은 2025년 3분기 기준 약 2,033톤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전체 외환 보유액의 약 7.7%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제 매입 규모가 공식 수치보다 10배 이상 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시에테 제네랄 등은 올해 중국의 비공개 매입이 약 250톤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밀한 대량 매입은 중국이 달러 중심의 외환 보유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스위스 런던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는 대형 금괴와 주문량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수급 흐름의 반영이라는 분석입니다. 공식 발표된 수치가 매입의 일선팀임 수준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중국이 실제로 얼마를 사들였는가라는 불확실성을 금값의 새로운 변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투명성이 클수록 금값의 바닥은 쉽사리 열리지 않을 것이며 가격의 하단 리스크는 완화된 상태에서 상방 여지가 더욱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단순히 자국 내 금 매입에 머무르지 않고 외국의 금 보유 보관 수단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제2부의 핵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가 약 54톤의 국가 금 보유고 외환 보유액 약 260억 달러의 약 4분의 1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샹하이 골드 엑스체인지 등록 보관 창고가 있는 중국 심천 선전 자유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금보관처 변경이 아니라 중국이 금 보유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려는 전략의 한 축으로 해석됩니다. 즉, 전통적으로 금고의 보관 중심지였던 런던, 뉴욕, 스위스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 중국이 제3세계,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금금융권을 구축하려는 포섭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국 중앙은행 금 보유량 외에 동맹국 전환 우방국의 금 보관을 자국 내부 또는 자국 주도권이 있는 보관 창고로 유도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금 보유고를 은밀히 확대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한 셈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시장에서는 공식 발표된 보유고가 실제보다 훨씬 적다는 의심을 더 강화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 공급 수요 맥락에서 중국의 실질 보유 증가가 수급 불확실성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누가 어디에 얼마의 금을 보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단순한 보조 지표가 아니라 금 가격의 새로운 구조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의 금 매입이 공식 수치와 실제 수치 사이에서 큰 괴리를 보이면서 국제 금 시장의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PBO치는 2024년 말 기준 약 2,303톤의 금 보유량을 공표하고 있지만 스위스 관세청 런던 금고에 이동량 상하이, 금거래소 출고량 등을 종합하면 중국의 연간 비공개 매입량이 최소 2법이란제 미소 10톤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공개 매입이 투명한 보고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올해 중국이 실제로 얼마나 사들였는가를 전혀 특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단순한 정보 공백이 아니라 가격 변동성을 직접적으로 키우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실제로 최근 금 가격은 온스당 2,035심 전 40달러. 구간에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동폭은 매우 크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매수세가 존재한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특히 중국이 조정 구간마다 조용히 매집에 나선다는 관측이 강화될수록 시장은 하단보다 상단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요약하면 지금 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금리 정책도 ETF의 흐름도 아닌 바로 중국의 매입 규모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은 가격을 할인하기보다 프리미엄을 붙여 반영하기 때문에 당분간 금값은 바닥이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금을 공격적으로 축적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거시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배경은 미중 갈등의 장기화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AI 분야에서 연속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은 달러 중심 금융망에 대한 전략적 취약성을 절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외환 보유액 중 달러 비중은 추정치 기준 여전히 55%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미 국채 보유량은 2013년 1조 3천억 달러에서 2024년 약 7천억 달러 이하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달러 의존도를 축소하고 실물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려는 구조적 움직임과 직결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위안화 신뢰도 방어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세 압력이 반복되었고 외국인 자본 유출도 누적되었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 보유 확대가 통화 신뢰도를 유지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됩니다. 실제로 IMF 통계를 보면 중국의 금 보유 비율 외환 대비은 7%대로 독일, 이탈리아 70% 이상, 미국 7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추가 매입 여지가 큽니다. 마지막 배경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수록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더 매입하는 추세이며 2023, 2024년 중앙은행 금 매입량은 연속으로 1000톤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중국은 단순한 보유 확대가 아니라 달러 밖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며 중국의 금 축적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구조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 가격 분석의 핵심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약 9달러 수준으로 최근 조정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상단은 약 4.84달러, 11월 24일 기준까지 시도된 바 있고 하단에서는 심리적 지지선으로 4,000달러대 초반이 주목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비공개 매입 확대 및 중앙은행 수요 증가라는 구조적 배경을 고려할 때 금값이 단순히 이 지지선을 하방 돌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대로 4,200, 4,300달러 부근을 상단 참고선으로 보고 돌파 시 추가 상승 여지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달러 지수가 99선 후반에서 움직이며 지지력을 잃어가고 있는 점이 금값 상방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현재 구간을 매수 타이밍으로 보도해 기존 지지선인 4,000달러 선이 한 번 더 테스트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현실적입니다. 또한 환율 국내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면 한국 내 금값은 수입 가격 펫 프리미엄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 기준 가격이 상승할수록 국내 한돈 가격 상승 압력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간을 저가 매수 진입을 노리되 상승 반전 신호가 나올 때 추가 진입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국내 금 가격 흐름과 한국 투자자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내 24대K 금 시세는 1g 기준 약 W9일 전 WK94원 수준입니다. 온스 기준으로는 약 WVS는 생 가담 3천, 6,300대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국제 금값을 원화로 환산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수입원가, 프리미엄, 제조비용 등이 반영된 최종 소비자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온스당 금값이 상승할 경우 국내 금 시세는 환율 변화와 한국 내 가공비 판매처 프리미엄에 의해 더 빠르게 또는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흔히 언급되는 한돈 100만 원, 구간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보면 약 W391천 g이므로 한돈 32.75g, 기준으로는 약 W7천 수준이 됩니다. 그럼에도 한돈 100만 원 폭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향후 프리미엄 확대,
수급 긴장 또는 환율 약세가 동반될 경우 국내 가격이 국제 대비 더 큰 폭으로 오를 여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는 국제 금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 국내 유통 마진, 세공비, 재고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지금 시점은 국제 금값이 조정될 때 국내 진입을 검토하되 국내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흐름에서는 손실 리스크도 주의해야 하는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이후 금시장에 대한 향후 3가지 시나리오입니다. 구조적 흐름을 반영한 전문 분석입니다. 기본 시나리오, 동맹국 간 무역 긴장이 완화되거나 페더럴 리서브의 금리 인하 기대가 현실화될 경우 월드 골드 카운실은 금 가격이 연말까지 약 미국 온스당 3,100.500달러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요 구조적 변경은 없으며 가격은 상방 여지를 남기면서도 횡보 흐름이 예상됩니다. 강세 시나리오, 지정학적 리스크 급등, 중국, 인도의 중앙은행, 비공개 매입 확대 등이 이어질 경우 금값은 온스당 3,500달러 혹은 그 이상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WGC는 이러한 경우 금 가격이 추가로 10%는 5%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중국이 비공개 매입을 지속하고 달러 약세가 겹칠 경우 이 경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약세 시나리오, 반대로 미중 갈등 완화, 달러 강세, 중앙은행 매입 둔화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금 가격은 온스당 2,703번 100달러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이 경우 금 산리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후퇴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는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특히 중국의 매입 규모, 미 금리 정책 변화, 달러 지수 움직임 이 세 축을 핵심 변수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 금 투자 전략을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수단별 특징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KRX 금시장, 금 ETF, 금 통장, 실물, 골드바 한돈 등이 대표적입니다. KRX 금시장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매매 스프레드가 낮아 가장 효율적인 단기, 중기 투자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실물 금, 특히 한돈 골드바은 세공비 유통 프리미엄이 붙어 국제 금값보다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으며 최근 한돈 가격이 70만 원 후반 한알립 4만 원대까지 오른 이유도 국제 시세 상승과 원달러 환율 약세, 그리고 국내 프리미엄 확대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중 조절 전략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금리 사이클이 전환되는 구간에서는 금 가격의 단기 변동성이 커지므로 전체 자산 중 금 비중을 10% 선으로 유지하고 국제 가격이 온스당 4,000달러 초반대로 조정될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특히 중국의 비공개 매입이 지속되는 구조에서는 금값의 하단이 제한되는 만큼 고점 추격보다 저점 매수가 핵심입니다. 셋째, 환율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한국 투자자의 금 수익률은 국제 금값 상승 플러스 원 지친 달러 환율 상승이 겹칠 때 극대화되는데 최근 원달러가 1,370원 근처에서 움직이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환율이 급락할 경우 국내 금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자라면 월 단위 적립식 매수를 통해 변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지금 구간은 구조적 상승 흐름 안에서 단기 조정을 활용하는 전략적 매수 타이밍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금 시장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리스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매입의 둔화 가능성입니다. 현재 금값의 가장 강력한 하방 지지력은 중국의 비공개 매입에 기반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외환 방어 혹은 경기 부양 자금 확보를 위해 매입 속도를 늦추거나 일부 보유금을 유동화할 경우 금 시장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ETF 자금 유출 위험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중앙은행 수요는 강했지만
북미 유럽 ETF에서는 지속적인 유출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실질 금리 상승이나 위험 자산 선호 회복으로 인해 ETF에서 추가 유출이 가속되면 국제 금값은 온스당 3.0234,000달러 구간까지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러 지수의 급등 가능성입니다. 현재 DXY는 99 후반, 100 초반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만약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거나 시장이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춰 반영하기 시작하면 달러 강세가 재차 부각되면서 금값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키오맥스 순스 채널 BMA의 실물 재고의 변동성입니다. 최근 몇 년간 키오맥스 등록 재고가 꾸준히 감소해 약세 구간에서도 금값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만약 단기적으로 재고가 증가할 경우 시장은 이를 공급 여유 신호로 받아들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투자자의 프리미엄 리스크도 중요합니다. 국제 시세가 그대로인데도 국내 한돈 가격이 환율, 프리미엄 요인으로 과도하게 오르면 추격 매수는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구조적 강세 안에서도 여러 단기 리스크가 공존하는 구간이며 투자자는 가격 자체보다 리스크의 방향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2025년 금시장은 단기 조정과 구조적 강세가 공존하는 비대칭적 시장이라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4,100달러 구간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으며 상단에서는 4,300달러 돌파 여부가 향후 중기 추세를 결정짓는 핵심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가격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축은 여전히 중국의 비공개 매입입니다. 공식 보유량 2,003개세 3톤과 별개로 연간 200밴드 내 50톤 이상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시장 추정이 유지되는 한 금값의 하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세계 중앙은행들의 연속적인 순매수, 지정학적 불안, 달러 신뢰도 약화 등이 결합되며 구조적 수요는 견고합니다. 반면 단기 리스크 역시 존재 한사입니다. ETF 자금 유출, 달러 반등 가능성, 미국 지표 서프라이즈 등은 언제든 가격을 3,900달러대까지 밀어낼 수 있는 변수입니다. 한국 투자자에게는 환율과 국내 프리미엄이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원 달러가 1,350원 이상에서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국제 금값이 보합이어도 국내 가격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분할 매수, 전체 자산 중 10.5% 비중 유지, KRX 금시장 중심의 효율적 매입 전략이 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금시장은 위험 대비 보상이 더 큰 시장이며 구조적 상승 흐름 위에서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